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딥러닝과 머신러닝으로 문제 해결하기 첫 번째 시간으로 수업 주제는 머신러닝의 회귀입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현상들은 숫자로 표현되고 그 숫자들은 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온이 높아지면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고 집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서 집값이 달라집니다. 회계는 데이터 속에서 규칙을 찾아 미래의 값을 예측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수업 시간에서 간단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회계 예측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머신러닝의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고 지도학습 개념과 지도학습 단계, 그리고 지대학습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지도학습의 한 종류인 회귀 개념과 회귀 예측 모델 구현 방법, 그리고 데이터 사이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상관관계와 상관계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데이터로 회귀 예측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즉, 키와 성별, 그리고 몸무게 데이터를 이용하여 선형 회귀 예측 모델과 다중 회귀 예측 모델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이란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로 주어진 데이터를 보고 컴퓨터가 판단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공지능의 한 분야입니다. 즉, 머신러닝이란 복잡한 알고리즘을 이용해 데이터를 분석하여 패턴을 인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예측하는 기법입니다. 머신러닝은 일반적으로 기계에게 답을 알려주는 교사의 존재 여부에 따라 크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눕니다. 즉, 레이블 또는 정답 사용 유무에 따라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하는 강화학습은 별도 영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지도학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학습은 감독학습이라고도 하는데 지도학습에서 기계를 학습할 때 데이터와 그 데이터의 정답 역할을 하는 레이블을 알려주고 학습합니다. 즉, 컴퓨터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때 데이터의 최종 결과가 무엇인지 같이 제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학습은 입력 데이터는 문제와 출력 데이터인 정답을 함께 주고 기계를 학습시키면 컴퓨터는 문제와 정답을 분석하여 패턴을 찾아 예측 모델을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새로운 입력에 대하여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여 합리적인 출력을 예측합니다. 지도학습은 문제와 정답을 이용하여 기계를 학습시키는데 이러한 지도학습은 다음과 같이 일반적으로 학습 단계와 예측 단계를 거칩니다. 학습 단계는 입력 데이터인 문제와 출력 데이터인 정답을 이용하여 기계를 학습시키는 단계로 학습 단계에서는 훈련 데이터 또는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계를 학습시켜 학습 데이터의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학습된 모델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예측 단계는 학습이 끝난 후 컴퓨터가 얼마나 잘 배웠는지 테스트하는 단계로
예측 단계에서는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된 모델에 적용하여 예측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분할 때 학습 단계에서 컴퓨터는 고양이와 강아지 사진을 보면서 이 사진은 고양이다 또는 이 사진은 강아지다 하면서 정답을 외우고 패턴을 찾습니다. 즉, 강아지와 고양이의 특성을 분석하여 모델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예측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데이터, 즉, 강아지 또는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고 새로운 사진이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테스트하면 학습된 모델, 즉 예측 모델은 새로운 데이터가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예측을 수행합니다. 지도 학습 종류에는 분류와 회귀가 있는데 이들은 문제의 정답이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숫자를 예측하는 회귀와 특정 그룹이나 범주 또는 클래스를 예측하는 분류가 있습니다. 회귀는 연속적인 수치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내일의 기온을 예측하거나 집의 가격을 예측하는 문제처럼 결과가 숫자로 나올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분류는 범주 또는 클래스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즉 정답이 몇 가지 그룹이나 범주 중 하나로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진을 보고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분류하거나 이메일이 스팸 메일인지 스팸 메일이 아닌지 분류합니다. 즉, 회귀나 분류는 각각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예측하는 문제, 즉 연속적인 수치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회귀는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 변수와 다른 변수 사이의 숨어있는 관계를 추정합니다. 회귀는 데이터를 통해 특정 변수가 다른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즉, 회귀란 독립 변수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가 연속적인 숫자인 경우 둘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함수를 찾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독립 변수란 다른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변수이고 정속 변수란 독립 변수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변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회귀는 데이터를 설명하는 직선을 찾는 선형 회귀와 곡선을 찾는 비선형 회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회귀는 입력 데이터인 문제와 출력 데이터인 정답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함수를 찾는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x, y 순서상의 데이터가 있을 때 여기에서 x는 입력 데이터로 독립 변수 또는 문제이고 y는 출력 데이터로 종속 변수 또는 정답을 의미합니다. 이 순서상에서 1, 2, 3, 4는 문제이고 10, 20, 30, 40은 각 문제에 대한 정답입니다. 컴퓨터는 이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를 학습하여 예측 모델을 생성하는데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함수를 찾아 예측 모델을 y는 10이라는 방정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예측 모델을 이용하여 새로운 입력 데이터에 대한 y값을 예측합니다. 데이터를 학습하여 선형 회귀 모델을 생성하기 전에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상관관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관계란 두 변수가 함께 변화하는 정도를 설명하는 통계적인 척도로 상관관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이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무상관이 있습니다. 양의 상관관계란 한 변수가 증가하면 다른 변수도 이에 비례해 증가하고, 음의 상관관계란 한 변수가 증가하면 다른 변수도 이에 비례하여 감소합니다. 즉, 음의 상관은 한 변수의 값이 증가할 때 다른 변수 값은 감소합니다. 무상관이란 두 변수 사이에 선형 관계가 없을 때를 의미하는데, 즉,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양의 상관관계도 강한 양의 상관관계와 약한 양의 상관관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아래 그림에서 강한 양의 상관관계일 때와 약한 양의 상관관계일 때 두 변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약한 양의 상관관계인 경우 점들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지만 점들이 퍼져 있는 형태로 나타나고, 강한 양의 상관관계인 경우 점들이 거의 일직선에 가깝게 표현됩니다. 즉, 데이터들의 분산 정도에 따라 강한 양의 상관관계와 약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음의 상관관계는 두 변수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관계로, 강한 음의 상관관계인 경우 점들이 거의 일직선에 기울어져 나타나고, 약한 음의 상관관계인 경우 점들이 느슨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관계수라는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관계수란 두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직값으로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상관계수가 양수이면 두 변수가 비례관계에 있고, 상관계수가 음수이면 두 변수가 반비례관계입니다. 그리고 상관계수가 0이면 무상관으로 하나의 변수가 변해도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1번, 3번, 4번은 두 변수가 양의 상관관계로 상관계수 값은 양수입니다. 2번 그래프에서 두 변수는 음의 상관관계이며 상관계수 값은 음수이고, 5번, 6번 그래프에서 두 변수는 무상관 관계로 상관계수는 0입니다. 지도학습의 선형회귀는 여러 변수 사이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는 직선을 찾는 기법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를 모델링하는 기법입니다. 즉, 한 변수가 변할 때 다른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찾아 그 관계를 수식으로 표현합니다. 이제 사이키런을 이용하여 회계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는 사용할 수 있는 머신러닝 라이브러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라이브러리는 사이키런입니다. 사이키런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을 위한 다양한 모델을 제공합니다. 데이터를 학습시킬 때 모든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데이터에서 어떤 특성을 추출하여 그 특성을 이용하여 학습시키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럼 특성이란 무엇일까요? 특성이란 관찰되는 현상에서 측정할 수 있는 개별적인 속성을 말하는데 기계학습에서 특성이라는 것은 학습 결과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특성들이 존재하지만 예를 들어 사람의 키와 몸무게에서 키와 몸무게는 사람의 특징을 잘 표현하는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는 특성으로는 주택 면적이 있고 사람의 기대 수명에 영향을 주는 특성으로는 체지방 지수, 알코올 소비량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상에 따라 수많은 특성들이 존재합니다. 사람의 키와 몸무게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키와 몸무게의 특성을 이용하여, 즉 키를 바탕으로 몸무게를 예측하는 선형 회계 모델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에는 학생들의 키와 몸무게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입력 데이터인 키와 출력 데이터인 몸무게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선형 회계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이키런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회계를 구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사이키런 패키지를 설치하고 설치된 사이키런을 임포트해야 합니다. 사이키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번 코드처럼 사이키런이라는 이름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선형 회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번 코드에서 리니어 모델을 임포트해야 합니다. 3번 코드에서 리니어 리그레션 클래스를 이용하여 선형 회계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리니어 리그레션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변수 리그레션에 저장합니다. 이 변수 리그레션은 선형 회계 모델 객체로 이 객체는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몸무게를 예측하는 선형 회계 모델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 키와 몸무게를 각각 리스트 화이트와 웨이트에 다음과 같이 저장합니다. 이때 입력 데이터 X에 대입할 하이트는 다음과 같이 2000 리스트 형태로 저장해야 합니다. 입력 데이터 S가 2000인 이유는 사이키런 요구사항에 따라 입력 데이터는 다중 회계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2000이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출력 데이터 Y에 웨이트를 저장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회계 분석에서 입력 데이터 X는 독립변수로 여러 개의 특징을 포함하는 입력 데이터 셋으로 반드시 다음과 같이 대문자로 표기해야 됩니다. 입력 데이터를 대문자로 쓰는 이유는 수학에서 행렬 또는 2차원 비율을 나타낼 때 대문자로 표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력 데이터 y는 종속 변수로 소문자로 표현합니다. 선형 회계는 지도학습이므로 지도학습은 문제와 정답을 이용하여 학습을 수행합니다. 여기에서 입력 데이터 x는 독립 변수로 문제를 의미하고 y는 종속 변수로 정답을 의미합니다. 선형 회계 모델 객체인 리그레션은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제 fit 함수를 이용하여
선형 회귀 모델 객체인 리그레션을 학습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fit 함수는 입력 데이터 x와 출력 데이터 y를 이용하여 선형 회귀 모델 리그레션을 학습시킵니다. 즉, 일본 코드에서 입력 데이터 x는 키를 저장한 문제지이고 출력 데이터 y는 몸무게를 저장한 정답지입니다. 이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선형 회귀 모델 객체인 리그레션을 학습합니다. 선형 회귀 모델 리그레션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키와 몸무게의 관계를 분석하여 독립변수 x와 종속변수 y 사이의 최적의 선형 관계를 찾습니다. 즉, 입력 데이터 x와 출력 데이터 y를 이용하여 학습된 모델의 회귀 개수와 절편을 반환하여 이번 코드처럼 이를 변수 코이피션트와 인터셉트에 각각 저장합니다. 코이피션트에 저장된 회귀 개수는 각 입력 특성이 예측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나타내는데 이 회귀 개수 값이 크면 그 특성이 결과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회귀 개수는 이 특성이 결과에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답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습된 모델 리그레션은 다음과 같이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형 회귀 모델을 학습한 후 학습된 선형 회귀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스코어 함수를 수행합니다. 일본 코드에서 스코어 함수는 입력 데이터 x와 출력 데이터 y를 입력으로 받아 모듈이 생성한 예측값과 출력 데이터를 비교하여 학습한 모델의 예측값이 얼마나 정확한지 반환합니다. 즉, 스코어 함수를 이용하면 학습한 모델 리그레션이 입력 데이터 x에 대하여 출력 데이터 y 값을 예측하는데 얼마나 적합한지 알 수 있습니다. 스코어 함수 결과는 0에서 1 사이 값으로 1에 가까울수록 정확하게 학습된 모델이 예측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학습한 선형 회귀 모델 객체인 리그레션을 이용하여 키가 150, 185인 학생들의 몸무게를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측할 학생들의 키를 새로운 리스트 뉴 데이터에 저장하는데 반드시 2차원 형태로 저장합니다. 새로운 입력 데이터, 즉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리스트 뉴 데이터에 저장합니다. 일본 코드에서 학습한 선형 회귀 모델인 리그레션은 프리딕트 함수를 이용하여 뉴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수행합니다. 여기에서 프리딕트 함수는 학습된 모델을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는 함수입니다.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여 키가 150, 185인 학생들의 예측된 몸무게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선형 회귀 모델을 학습한 후 실제 데이터와 예측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코드에서 학습한 선형 회귀 모델 리그레션을 사용하여 입력 데이터 X, 즉 모든 학생의 키에 대한 몸무게를
predict 함수를 이용하여 예측하여 변수 y predict에 저장합니다. 즉, 예측된 몸무게가 변수 y predict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번 코드에서 학생들의 키를 저장한 입력 데이터 x와 몸무게를 저장한 출력 데이터 y의 데이터 포인트를 산점도로 표현하기 위하여 스캐터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초록색 점들은 실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3번 코드에서는 학습한 선형회귀 모델이 예측한 x에 대한 프리딕트 값을 바탕으로 회귀선을 주황색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주황색 직선이 실제 데이터인 초록색 점에 가까이 존재하므로 학습한 선형회귀 모델의 예측 정확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코드는 선형회귀 방정식을 그래프 위에 텍스트로 표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래프에서 주황색 직선이 초록색 데이터들과 가까운 곳에 있으면 학습한 선형회귀 모델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만약 직선이 이 초록색 점들은 먼 곳에 있으면 모델의 예측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그래프를 통하여 데이터의 선형 관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학습한 선형 회귀 모델이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차원 선형 회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차원 선형 회귀란 여러 개의 독립 변수가 하나의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사용하는 회귀 분석으로, 즉 여러 개의 독립 변수들을 사용하여 하나의 종속 변수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다차원 선형 회귀는 여러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더 정확한 예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키로 몸무게를 예측하는 선형 회귀를 확장하여 키와 성별을 이용하여 몸무게를 예측하는 다차원 선형 회귀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자 몸무게는 남자 몸무게보다 가볍습니다. 즉, 키가 같아도 남자, 여자 몸무게는 다릅니다. 이전 선형 회귀 모델에 성별을 추가하여 다차원 선형 회귀 모델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에서 키와 성별은 독립 변수이고 몸무게는 종속 변수로 하여 다차원 선형 회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cikit-learn의 리니어 모델 모듈에서 리니어 리그레션 클래스를 임포트하고 1번 코드에서 리니어 리그레션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변수 리그레션에 저장합니다. 즉, 선형 회귀 모델 객체인 리그레션은 이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아래 테이블을 이용하여 입력 데이터 x와 출력 데이터 y를 만드는데 x는 독립 변수를, y는 종속 변수를 의미합니다. 입력 데이터 x는 두 개의 특성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즉 키와 성별 두 개의 특성이 독립 변수가 됩니다. 반드시 입력 데이터 x는 2000 형태로 저장되어야 합니다.
출력 데이터 Y는 종속 변수로 몸무게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fit 함수를 사용하여 학습시켜 볼까요? 1번 코드에서 입력 데이터 X는 키와 성별 특성들로 구성된 문제지이고 출력 데이터 Y는 몸무게를 저장한 정답지입니다. 이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선형 회계 모델 객체인 리그레션을 학습시킵니다. 선형 회계 모델 리그레션은 입력 데이터 X와 출력 데이터 Y를 분석하여 각 독립변수, 회귀계수와 절편을 계산하여 변수, 코이피션트와 인터셉트에 각각 저장합니다. 2번 코드는 학습된 다차원 선형회계 모델을 방정식으로 출력합니다. 이 수식은 키와 성별을 이용하여 체중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식입니다. 앞에 있는 회귀계수가 키에 대한 회귀계수이고 뒤에 있는 회귀계수는 성별에 대한 회귀계수입니다. 이 회귀계수들은 각 특성이 예측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의미합니다. 3번 코드에서 스코어 함수를 이용하여 키와 성별이 몸무게를 예측하는 데 얼마나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학습한 다차원 선형 회계 모델 객체인 리그레션을 이용하여 새로운 데이터에 대하여 예측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166인 남자, 여자 몸무게를 예측하기 위하여 예측할 학생들의 키와 성별을 리스트 인풋 데이터에 2차원 형태로 저장합니다. 그런 다음 1번 코드처럼 학습된 모델 리그레션은 프리딕트 함수를 이용하여 인풋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예측 결과를 반환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머신러닝의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지도학습 개념과 지도학습 단계 그리고 지도학습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회귀 개념과 회귀 예측 모델 구형 방법 그리고 데이터 사이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상관관계와 상관계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와 성별 그리고 몸무게 데이터를 이용하여 선형 회귀 예측 모델과 다중 회귀 예측 모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